자, 제가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 해서 이미지 하나 넣을게요. 이미지는 뭐 아무거나 넣겠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해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섹션 밑에 이미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섹션의 위드를 500픽셀로 하고요. 그 다음 보더 10픽셀, 섹션 밑에 있는 이미지한테 디스플레이 블럭을 하고 위드를 100%로 하면은 이렇게 딱 맞춰집니다. 블럭으로 하는 이유는 이걸 빼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디스플레이가 인라인 블럭이거든요. 이미지가 인라인 블럭 주변에는 항상 이렇게 애매한 여백이 남게 됩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거를 없애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밑에 여백이 안 남습니다. 그냥 글자 주변에는 항상 애매한 여백이 생겨요. 그리고 너비가 100%라는 건 뭐다? 만약에 제가 부모를 200으로 줄이면 알아서 이렇게 이미지도 200으로 맞춰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한 400픽셀로 해볼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섹션 밑에 이미지 태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섹션한테 위드 값이랑 보더 줬습니다. 그리고 섹션 밑에 이미지한테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랑 위드 100%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 되셨죠? 자, 제가 이게 이미지 주소가 좀 길어서 그럽니다. 쭉 내려서 이미지 태그 밑에 div 하고 아무 글자 하나 좀 써볼게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글자 있죠? 글자를 이제 여기 위에다 쓰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지 같은 거 이제 호버했을 때 이미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에 뭐 글자가 뜨거나 그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그쵸? 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글자를 위에다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여러분 왜 안 올라갈까요? 자, 섹션 밑에 div 왜 안 올라가고 하필이면 왜 밑에 있을까요? 사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미지가 알고 있는 땅의 너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부모가 여기까지 너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미지 디스플레이가 뭐다? 블럭. 그러니까 레고 블럭이 이렇게 하나 쌓이고 나서 또 쌓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옆에가 아니라 밑에 이렇게 나오겠죠. 게다가 div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니까 이렇게 레고처럼 하나씩 쌓아집니다. 그 다음 왜 겹쳐서 이렇게 안 나오고 밑에 이렇게 나올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좀 해볼 포지션이라는 건데, 이미지를 좀만 줄여볼게요. 코드랑 좀 같이 보기 위해서 300, 250. 자, 잘 보이시죠? 요 글자를 이제 위에 올리고 싶은데, 글자 썼을 때 얘가 밀리는 이유는 포지션이라는 이제 속성이 스태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스태틱이 뭐냐면 그냥 일반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모드. 그래서 이미지드 포지션이 스태틱이고 이 dived 포지션이라는 게 스태틱인데, 이게 둘 다 이렇게 일반 모드일 때는 절대 겹쳐지지 않습니다. 마치 누가 1등이면은 그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2등이 되는 것처럼요. 이해되실까요? 자, 디스플레이 블럭, 뭐 인라인 블럭 이런 것처럼 이제 레이아웃을 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모든 엘리먼트들은 포지션이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엘리먼트들을 계속 썼을 때 서로 겹쳐지는 게 아니라 밀리는 이유가 포지션이 뭐니까? 스태틱이니까. 스태틱이 아니면 얘네들 다 겹쳐져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스태틱이어서 이제 밀려서 나온 거다. 근데 제가 이 스태틱 값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얘는 뭐냐면 약간 별도의 레이어예요. 포토샵 보면 레이어 있죠? 그쵸? 이렇게 레이어로 따로 빼주면 그냥 벽을 뚫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요런 게 가능해져요. 요런 게. 여기서 앱솔루트라고 하죠. 앱솔루트는 뭐냐면 보통 유령화가 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태틱은 기본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이런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쓸 때 포지션 스태틱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본 값이기 때문에. 근데 앱솔루트는 기본 값도 아니고 얘는 좀 특수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유령화가 됐다. 그럼 스태틱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끼리는 서로 겹쳐질 수 없죠. 그쵸? 근데 유령 보면은 막 통과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유령의 집은요, 여러분이 보는 이 화면 있죠? 유령의 집을 딱히 정해주지 않으면 이 보이는 화면 전체가 유령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바텀 0이라 썼죠? 그쵸? 이 바텀, 탑, 레프트, 라이트가 다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쓰면은 쓰려면 꼭 앱솔루트를 해주셔야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포지션 값을 줘야지. 그래서 제가 바텀 0 했을 때 화면 가장 하단에 붙은 거 보이시나요? 딱히 안 주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사람이었던 그곳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바텀 값을 이렇게 주면은 정한 대로 움직이고, 라이트 0 하면은 오른쪽 아래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보통 앱솔루트를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 값을 반드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마치 뭐 바텀이나
탑이나 둘 중 하나는 꼭 잡으셔야 되고요. 레프트나 라이트는 꼭 하나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탑 레프트 상관없고요. 바텀 라이트 상관없고요. 바텀 레프트 상관없고요. 탑 라이트 상관없고요. 그냥 둘 중 하나는 꼭 잡아 주셔야 돼요. 상하 하나, 좌우 하나 이렇게 위치 값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를 유령으로 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또 원하는 게 뭐냐면 아무튼 간에 DI 부모가 이 섹션이죠. 그쵸? 이 섹션 안에서만 얘가 돌아다니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시면 됩니다. 릴레티브는 뭐냐면 약간 유령의 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령의 집. 자, 컬러 레드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줄게요. 잘 안 보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자,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미지 그리고 이 글자 두 가지가 겹쳐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글자가 유령화가 된 거죠. 기본적으로 요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앱솔루트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앱솔루트를 해야지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앱솔루트를 빼면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럭입니다. 블럭. 그쵸? 근데 앱솔루트를 하면은 이제 블럭인데도 불구하고 너비가 최소화가 돼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섹션에 있는 이 포지션 릴레티브를 빼면은 그냥 부모랑 상관없이 화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약간 그냥 기본값 안 보여서 제가 쓴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 제가 얘한테 위드 값을 한번 줄게요. 위드 값 50%. 그러면 여기서의 50%는 제가 지금 섹션한테 있던 릴레티브를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드 50% 하면은 화면의 반절, 얘가 줄어들던 늘어나던 그냥 무조건 이 화면의 반절 값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섹션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면은 부모의 반절 100% 하면은 부모의 위드 값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자, 위드 50%, 하이트 50% 하면은 이렇게 4분의 1 정도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만 골드로 해볼게요. 레드 빼고.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네. 지금 섹션한테 포지션 릴레티브 줬고요. 그리고 DIV한테 뭐 얘는 그냥 기본값이고, 포지션 앱솔루트 바텀 0, 라이트 0, 그리고 위드 50%, 하이트 50%. 이거를 탑 0, 레프트 0 하면은 여기 이렇게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10% 하면은 위에서부터 10픽셀, 아니 10픽셀 하면은 이제 여기가 10픽셀 띄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 10픽셀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10픽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퍼센트도 가능해요. 퍼센트. 그럼 10%가 떨어진 거고, 레프트 20% 하면은 왼쪽에서부터 20%가 떨어진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귀여운 강아지라는 글자를 3개 더 복사해서 4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좀 지울게요. 이런 섹션 안에 div만 이렇게 4개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미지를 빼니까 어떻게 됐죠? 이미지를 넣었을 때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만큼 부모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쵸? 지금 얘가 섹션의 자식이고 이 부모는 딱히 하이트 값이 없긴 하지만 자식을 감쌀 만큼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를 빼니까 이 부모의 높이 값이 없어졌어요. 분명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div가 여러분 뭐죠? 자, 이거를 제 이미지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써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div 포지션이 뭐죠? 앱솔루트죠. 그쵸? 이 안에 있는 자식들이 포지션이 앱솔루트면 이게 부모가 딱히 자식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자식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뭐 하이트 값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부모가 얘네들을 자식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트 값이 안 잡힌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트가 이렇게 뭐 100픽셀 해볼게요. 그래도 없죠? 자식만 이렇게 100픽셀이 잡히지 얘가 안 감싸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자식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식 취급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 하이트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위드 한 똑같이 250 정도 줄겠습니다. 하이트죠? 하이트 250 정도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부모의 위드 값이나 하이트 값을 따라가게 하려면 앱솔루트일 땐 이렇게 부모한테 위드 값, 하이트 값을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뭐 블럭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요. 네, 스태틱 요소죠, 정확히는. 자, 근데 또 이상한 거 하나. 어떤가요, 지금? 제가 div를 총 4개 만들어 놨죠. 근데 아까부터 봤는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애들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4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총.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그러면 제가 한 명씩 옮겨 볼게요. div의 기본값은 일단 탑, 레프트, 00 이렇게 해놓고요.
자, 섹션 밑에 div한테 이번엔 이제 탑 0은 있으니까 레프트를 오토로 풀어주고 라이트로 하나를 옮겨보겠습니다. 라이트 0. 근데 nth 차일드 두 번째 애한테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해볼게요. 자, 그럼 하나가 옮겨진 거 보이시나요? 모든 div의 기본 값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이고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그리고 위드 하이트가 50%씩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애한테만 레프트를 오토로 푼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도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놔줘야지 오른쪽으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위드 값이랑 레프트 값이 지금 여기서 잡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오토로 풀어줘야지 라이트도 이제 0으로 갈 수 있다. 위드 값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똑같이 해서 세 번째 애한테는 이제 바텀 0하고 탑을 오토로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마지막 애한테는 이거는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탑 오토, 바텀 0, 레프트 오토, 바텀 0, 라이트 0. 그 다음 탑 오토. 핑크, 이거 골드는 필요 없죠? 이렇게만 할게요. 두 가지 색만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토를 두 개 풀어주셔야겠죠? 여기서 두 개를 잡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섹션한테 릴리티브를 풀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유령의 집은 화면이 보이는 이 모든 공간이 유령의 집이 되는 거고, 부모한테 릴리티브를 주면은 이렇게 닫히게 된다. 지금 여러분 얘네들이 부모가 이제 얘네들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제가 부모한테 위드 값이랑 하이트 값을 줬기 때문에 250, 250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 이 자식들이 설령 위드 뭐 100픽셀 그 다음 화이트 100픽셀 이렇게 있다고 쳐도 안 감싸죠.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높이 너비를 따라가는 거지 부모가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럼 정리. 스태틱 있었죠? 스태틱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죠. 사람이고, 그 다음 릴레티브 있죠? 릴레티브. 자, 릴레티브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 릴레티브 하면은 걔네도 안 겹칩니다. 사람인데 단 얘는 또 뭐가 다르냐?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스태틱과 다르게. 자, 그 다음 앱솔루트. 앱솔루트는 뭐다? 유령입니다. 유령. 그리고 유령인데도 불구하고 유령의 집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유령의 집.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포지션 값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스티키도 있고, 이제 픽스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얘는 유령이에요. 그리고 유령의 집 역할도 합니다. 그럼 딱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아니 그러면 픽스드랑
앱솔루트 차이점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픽스드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크롤바를 따라다닌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얘가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바디한테 하이트를 한 1000픽셀, 100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그럼 스크롤바 이렇게 생기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DIV한테 앱솔루트를 주면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쵸? 근데 요거를 앱솔루트가 아니라 픽스드 라고 하면은 이 스크롤바를 따라다녀요. 지금 스크롤바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이트를 한 30%만 줘볼게요. 보이시나요? 그 다음 바디한테 좀 다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보이시나요? 따라다니죠? 네, 요런 차이점이 있다. 릴레이티브가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분명 릴레이티브인데 안 갇히죠. 요런 차이점이 있고, 사실 여기도 보면은 요런 거 있죠. 이런 거 헤더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쟤도 이제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자, 보이시나요? 이거 포지션이 픽스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헤더 값이 계속 스크롤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픽스드로 하면은 얘도 뭐다? 유령이에요. 유령.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로렘을 100개 해놨고 요거를 4개 했는데 이제 하나는 지우고 3개 지우고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헤더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위드 값을 한 100%로 해놓고 보통 헤더는 100% 다 차지하겠죠? 하이트는 한 100에서 80 정도, 80에서 100픽셀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헤더 값이 그래요. 얘도 보면은 한 65로 잡았는데 이건 좀 적게 잡은 거고, 보통 헤더가 막 로그인도 있고 뭐 장바구니도 있고 해서 뭐 많으면 80, 100 이렇게도 잡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헤더가 있는데 제가 위드 값을 조금만 줄여볼게요. 50%로. 자,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이 바디에 내용이 있는데 얘가 살짝 먹혔죠? 네.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 얘도 아무튼간에 유령이기 때문에 바디에서 또 섹션에서 또 그 자식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 내용과 헤더가 지금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식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바디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하이트가 80픽셀이다 하면은 그냥 바디에서 마진 탑을 한 80픽셀 똑같이 이렇게 주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딱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은 헤더가 차지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가려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막 이제 헤더 만들고 픽스도 주고 바디 작업하는데 이렇게 먹혔다 하시면 바디나 아니면 이걸 감싸고 있는 어떤 랩 그 엘리먼트한테 이렇게 마진 탑이나 아니면 이제 아예 여기서 바텀을 주던가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정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키라는 것도 있는데 스티키는 잘은 안 써요. 스티키는 뭐냐면 그러니까 구간만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서 한쪽은 고정되고 한쪽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쵸? 얘 포지션 값을 보면은 이제 앱솔루트 하고 어딘가에 스티키가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포지션 스티키라고 돼 있죠. 네. 스티키는 조금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설정 값들이 조금 있는데 그것만 잘 설정해주면 여러분이 이런 레이아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맨 위쪽에다가 달아놓은 타학생 거 있죠. 포트폴리오거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한쪽 부분만 스크롤이 되죠. 이것도 포지션 스티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이제 생각보다 다양한 게 있는데 스티키는 뭐 쓸 때 있고 안 쓸 때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많이 쓰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